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요즘 경매 빌라 시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50명, 60명 막 이렇게 몰리는 핫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매우 조용하면서 차가운 지역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빌라 낙찰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대지권은 8.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평이 좀 넘어요. 외관을 봤더니 비교적 신축 같지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4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낙찰가를 봤더니 5억 6,700만 원이 좀 넘지요? 감정가 대비 좀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120% 가까이 낙찰이 됐죠. 빌라가 이렇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경매는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시세보다 좀 후하게 감정평가가 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봤더니 신통구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확 오르겠죠. 그래서 감정가 대비 좀 더 비싸게 낙찰이 된 거고요. 비슷한 조건의 실거래가를 봤더니 5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신통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일반 매매를 했을 경우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다면 팔아야 되고, 또 자금 소명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2년 실거주 안 해도 되고, 기존 주택 처분 안 해도 되고, 자금 소명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경매라는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신통구역을 낙찰을 받은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이고요. 대지권은 10평이 좀 안 되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8평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좀 오래돼 보이죠. 상태가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2억 6,300이에요. 그런데 일단 입찰 인원을 볼게요. 52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막 입찰을 했고요. 낙찰가는 거의 5억 가까이 되죠. 190% 정도의 낙찰이 된 거예요. 2등 금액도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아쉬웠나 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했죠. 이유를 살펴보니 역시나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는데 대상지로 선정이 된 그런 구역 안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고요. 근데 실거래 사례를 봤더니 7월 1일 날 비슷한 평형대가 3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낙찰가는 지금 5억 가까이 되죠. 3억 천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어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52명이나 토지거래 허가고요. 내용을 볼게요. 자, 토어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지목이 도로일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이런 빌라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또 토어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대상자가 외국인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매를 할 때. 그럼 우린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있는 빌라를 일반 매매로 할 때도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 금액에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싸게 52명이나 입찰을 해서 5억 가까이 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간 거죠. 분위기에 막 이렇게 휩쓸려서. 이런 경우는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물건은 더 가관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양동, 그럼 여기도 모아타운으로 시끌시끌한 지역이죠. 대지권은 6평이 좀 넘어요. 대지권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13평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하층이에요. 반지하라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2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66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낙찰가는 5억 5,500. 260%의 낙찰이 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물건, 이 똑같은 물건이 약 2년 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공매로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 낙찰가가 1억 7천이었거든요. 채무자한테는 다행히도 이 공매 절차가 취하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경매로 진행이 돼서 5억 5,5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죠. 채무자 겸 소유자는 대박이죠. 몇 배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채무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억 5천이 좀 안 돼요, 채무 자체가. 그런데 5억 5,500에 낙찰을 냈으면은 나머지는 다 채무자금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왜? 자기 물건을 경매로 지금
매도를 한 거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인데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구역이.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은 이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도 아니에요.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양동 모아타운은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구역은 B구역이고요. A구역, 그러니까 이쪽이 A구역이죠. 이 경매 물건 낙찰이 된 구역이 A구역이고 이 오른쪽이 C구역인데 현재 이 B구역만 이렇게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A, C구역은 그냥 후보지로 아직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명 그리고 5억 5,500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 실거래 사례를 봤더니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평형대가 3억 2천에 5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3억 2천에 거래가 된 물건은 그냥 일반층이에요. 반지하가 아니라. 그런데 경매 물건은 반지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더 싸야지 정상이겠죠. 왜냐면은 내야 되는 분담금이 달라져요. 반지하도 똑같이 입주권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야 되는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뺀 거예요. 그럼 권리가액이란 뭐냐? 조합원 종전 자산의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주는 건데요. 비례율은 그 사업성에 따라서 뭐 100을 기준으로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좀 배제를 하고 어쨌건 종전 자산 평가에 감정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높으면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층과 이 반지하층이 평가액이 같을 수가 없겠죠. 반지하가 아무래도 더 낮겠죠. 가격이. 그럼 내야 되는 분담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내가 이걸 매입을 할 때 그만큼 더 싸게 매입을 해야지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비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토제 같은 경우도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돼 있는데 외국인 등이라고 돼 있죠. 서울 전체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질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그러면 그냥 가서 사도 되는 거예요. 물론 매물이 이쪽에 별로 없기는 해요. 매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특성이 더 사고 싶죠. 그래서 한참 과열돼 있는 그러한 시점에 경매로 매물이 나온 거였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된 거예요. 반면에 강서구 방화동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대지권은 9평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3평이 좀 넘어요. 그런데 사진을 봤더니 뭐 제법 괜찮아 보여요. 주차 공간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비교적 신축으로 보여지고요. 감정평가가 3억 4천에 됐어요. 그런데 낙찰가는 2억 8,100. 그러니까 82%좀 넘게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딱 한 명 입찰한 거예요. 한 명. 방화동도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은 모아타운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된 거죠. 시세는 한 3억 3천 정도 돼요. 그러면 시세보다 한 5천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자, 양천구 신정동에 낙찰된 사례예요. 대지권은 5평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9평이 좀 안 돼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2억 8,600. 낙찰가는 3명 입찰을 했고요. 2억 1,100, 74% 정도의 낙찰이 된 거예요. 자, 이 빌라는 2억 7천에서 8천 사이에 지금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낙찰가를 봤더니 2억 1,000이 좀 넘죠? 한 6천에서 7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죠. 다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서 낙찰된 건을 봤더니 이것도 대지권이 5평이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9평이 좀 안 돼요. 이것도 외관 괜찮아 보이죠? 뭐 공동 현관도 보안 시설까지 잘 돼 있고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2억 9,400인데 낙찰가는 1억 6,400. 이거는 56%예요. 근데 딱 한 명 입찰을 했죠. 그것도 충남 천안시에서 낙찰을 받아갔죠. 자, 실거래된 거는 22년도에 3억 600만 원에 됐고요. 이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빌라가 지금 이렇게 거의 3억 가까운 금액의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빌라도 3억 안팎으로는 거래가 되는 그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라는 건데요. 낙찰가가 1억 6,400이에요. 이 정도면은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하면 바로 매도를 했을 때 세금 낼 거 다 내고도 1억 넘는 차액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게 돈이 되는 물건인지 감이 오시겠죠. 돈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돈을 진짜 벌 수 있는 물건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